2025년 12월 한국을 스치는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갑고 황량하게 느껴집니다. 통계청은 연간 사망자 수가 거의 4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은 땅의 역사상 단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라진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대사망의 시대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고인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장례 산업은 마땅히 호황을 누려야 합니다. 장례식장마다 밤새 불을 밝히고 끝없이 밀려드는 손님을 맞이하며 즐거운 비명을 질러야 한다고 예상하겠죠. 따지고 보면 세상에 죽음만큼 수요가 보장되고 확실한 사업 모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암울한 현실은 이러한 상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붕괴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이 대형 장례식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월 매출 3억 원을 기록하며 돈을 쓸어 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때 차들로 넘쳐나던 주차장은 완전히 텅 빈 채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내부를 들여다보면 빈소 10곳 중 8곳은 불이 꺼져 캄캄합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2곳조차 조문객이 거의 없어 무겁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장례업계에는 기이하고 섬뜩한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시신은 넘쳐나는데 장례식은 사라져버렸다라고요. 최근까지만 해도 장례업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멸의 산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끝없는 수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었죠. 거대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 전례 없는 대호황이 찾아올 것이라고 누구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그 철석 같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전국 장례식장 5곳 중 1곳이 폐업 위기에 처했고 심지어 전기세를 감당 못해 냉동고 코드를 뽑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 이 붕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지난 몇 년간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죽음이 망하는 장사가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장례식장의 텅 빈 주차장 뒤에 숨겨진 그 불편하고 서늘한 진실을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시계를 10년 전인 2015년 즈음으로 되돌려 봅시다. 그 시절 장례업계는 사실상 현금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때는 부고 문자를 받으면 사람들은 즉시 검은 정장을 갖춰 입고 조의금을 뽑으러 현금 인출기로 달려가곤 했죠. 그 시절 장례식장은 단순히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산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룸이었습니다. 늘어선 화환의 개수, 정치인 이름이 박힌 깃발,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조문객 줄은 상주의 성공을 증명하는 척도였습니다. 사업주들은 바로 이 허영심과 불안감을 정확히 공략했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면 됐습니다. 빈소 임대료는 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진짜 돈은 펄펄 끓는 육개장 솥 안에서 솟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은 진짜 수익이 음식과 술에 붙인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국 한 그릇에 2만 원, 수육 한 접시에 5만 원,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었습니다. 시중가보다 3배에서 10배나 비싼 이 가격들이 장례식장의 주된 수익 엔진 역할을 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은 무려 8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18만 원짜리 음식을 100만 원에 팔아치우는 그야말로 폭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유가족은 경황이 없어 따지지 못했고 손님들은 예의를 차리느라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의관, 결관바 같은 장례용품에도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었습니다. 10만 원도 안 되는 싸구려 중국산 수의가 최고급 안동포로 둔갑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십만 원의 뒷돈이 오가는 시신 카르텔까지 판을 쳤습니다. 상조회사, 장례식장, 병원 영안실 직원들이 검은 돈에 끈적한 거미줄로 얽혀 있었던 겁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시대였지만 비틀린 시각에서 보면 겉으로는 낭만적이고 인간미 넘쳐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돈잔치에 취해 업계는 코앞에 닥친 가장 치명적인 변화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고객인 조문객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는 그들의 오만이 2025년에 파멸을 불러온 것입니다. 시스템의 균열은 인구 재앙, 즉 상주의 소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대부분 80대 노인들이고 이는 상주가 5, 60대 베이비 부머라는 뜻입니다. 닥쳐오는 진짜 위기는 아무도 없는 중장년층 독신과 고립된 청년들의 고독사에서 비롯됩니다. 조문객을 맞이할 가족이 없으니 빈소를 빌리거나 비싼 육개장 100인분을 주문할 사람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이 급증하면서
공영 장례만 겨우 남게 되었고 민간 장례식장의 수익 모델은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평범한 일반 가정의 장례식에서조차 조문객이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한국은 대가족 사회였죠. 5남매, 7남매가 상주를 서니 빈소는 늘 시끌벅적하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많아야 한둘 뿐이라 가족을 이어주던 인적 네트워크가 종이장처럼 얇아져 버렸습니다. 여기에 전통적인 직장 문화의 붕괴가 장례 산업에 결정적인 막타를 날렸습니다. 예전엔 부장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서원 전체가 버스를 대절해서 의리로 조문을 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부하 직원이 팀장님, 저 오늘 선약이 있어서요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앱으로 터치 한 번 해서 부회금만 보내고 장례식장 방문은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냉소적인 계산도 깔려있죠. 어차피 내 장례식에 오지도 않을 사람인데 굳이 시간 쓰고 돈 써야 해? 라고 말입니다. 조문객이 150명에서 30명으로 확 줄어드니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적자투성이의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유족들도 차갑고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빈소 임대도, 조문객도, 꽃도, 비싼 음식도 전부 없습니다. 고인은 안치실에 모셔두고 가족끼리 잠시 추모한 뒤 곧바로 화장장으로 향하는 겁니다. 비용이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드는 이 효율적인 방식이 비싼 전통 장례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사장님들 입장에선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생존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장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잔인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이 망해서 문을 닫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장례 산업은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거든요. 동네의 작은 장례식장들은 줄줄이 무너지는 반면 강남의 고급 병원 장례식장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VIP 센터는 코스 요리에 발렛 파킹, 전담 코디네이터까지 붙여주며 5성급 호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3일장 비용은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부유층이나 고위 관료들은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화려하게 장식하겠다며 이곳으로 몰려들죠. 중간지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죽음의 양극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비싸고 화려한 퇴장이냐 아니면 소리 소문 없는 조용한 소멸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육개장을 대접하던 그 평범했던 장례 풍경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데스테크라고 불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특히 AI 추모 서비스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죠.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목소리만 있으면 AI가 고인을 완벽하게 복원해냅니다. 장례식장 화면 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조문객들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는 거죠. 심지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AI가 딸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읽어주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기괴하다거나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기술은 이제 슬픔마저도 비즈니스 상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분해장이나 버섯관 같은 친환경 장례 방식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산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게 합법화되면서 답답한 납골당을 기피하는 추세가 됐거든요. 죽음이 어두운 땅 속에 묻히는 것에서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되거나 나무의 거름이 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거품이 빠지고 허례허식이 사라지니 좋은 일 아닌가요? 물론 수육 한 접시를 1000% 남겨 먹던 그 야만적인 복리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서늘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슬픔을 나누던 물리적 공간이 증발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 견뎌내게 해주었던 공동체의 연대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죽음이 더 이상 함께 울어주는 의식이 아니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행정 업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시신은 마치 택배 물건처럼 화장장으로 배송되고 기계 처리를 거쳐 한 줌의 먼지로 되돌아옵니다. 이 건조하고 외로운 과정 속에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애틋한 슬픔의 자리는 없습니다. 과연 장례식장 사장님들의 탐욕만이 문제였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사실일 겁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때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타인의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텅 빈 장례식장은 그저 꽁꽁 얼어붙고 고립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건축적 결과물일 뿐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과 같은 주요 장례식장의 폐업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때 알고 실천했던 인간적인 작별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입니다. 이 보도를 마치며 여러분께 긴 여운이 남을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때가 찾아왔을 때 당신이 떠나는 마지막 길의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누가 당신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보호하고 당신의 영혼을 위로해 줄까요? 아니면 그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는 디지털 알림 소리만 남게 될까요? 거대한 죽음의 시대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사라져가는 장례식에 대한 심층 보도였습니다.